제가 이거는 좀 부드럽게 좀 말씀드리면 저희 학원에서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중학교든 고1이든 내신 프로그램은 굉장히 연속적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내신을 순차적으로 하거든요. 통합과학, 중학교 2학년 과학, 뭐 중학교 3학년 과학은 학교마다 이제 선생님들이 대가리에 총 아이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순서를 막 뒤바꿔서 나가요. 지가 준비가 안 되면. 어느 학교는 선생님이 몇 명인데 나눠서 나가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고1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과학 1, 2로 아예 갈라놨거든요. 1학기 통합과학 1, 2학기 통합과학 2 이렇게 하도 주접들을 떠니까 그게 지 전공이 아니라서 모르니까 못 가르친다 뭐 이러고 앉아있어요. 어떤 학부모님들은 또 자기가 공부해서 가르치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어디는 가르쳐 보니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어디는 가르쳐보지 못해서 내가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러고 가고. 그리고 중등과학 같은 경우도 교과서 출판사가 달라도 내용이 다 동일하거든요. 중등과학에 힘을 주는 이유를 몇 차례 설명을 드렸잖아요. 통합과학에서 근간 한 50% 근간이 된다 그거 말씀드리고, 선행수업 같은 경우는 이게 물리화학 생물이 2학년 1학기 파트거든요. 근데 자꾸 어머니들이 통합과학을 하고 물리화학 생물을 하고, 이게 그 또 꼴에 또 과학학원이라는 그 감투를 같이 쓰고 있는 수학 전문학원에서 뭐 수학과학 전문학원 막 이러잖아요. 수학 강사하고 과학 강사하고 달라요. 아 진짜 정말 가지가지. 그러면서 이제 그 집부렁을 하는 거지. 이제 통합과학이 그나마 좀 상품성이 좋거든. 근데 저희 학원은 또 통합과학 선행반이 지금 현재는 없어요. 학기 중에는 안 만들었어. 왜냐하면 이과가래들은 지금 통합과학 할 때가 아니라 중등부 내신 만점 맞을 때까지 용어암기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거랑 별도로 다른 과목을 더 끌고 가야 돼. 물리나 화학, 뭐 물리나 화학이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물리를 해야 돼요, 화학을 해야 돼요, 물리화학 같이 해야 돼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도하려고 보니까 이제 막 고1 애들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에 점수가 안 나와. 어머님들 중학교 때 100점 나오고 90점 나왔던 애들 중간고사 보면 78점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등급 보면 2등급에 있거든요, 그게. 그러면 2등급이 망한 거 아닌가요? 그러는데 어머니 A가 33%까지라니까, 40%에서. 그러니까 걔 본래 실력이 나온 거예요. 실수해서 뭘 틀렸고요, 뭐 해서 틀렸고요. 그러니까 실수도 실력이라니까. 몇 번 얘기해요. 그 패턴으로 똑같이 틀려. 몇 번을 말하는데 학교별로 기출 분석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시험 문제를 분석해봐야 된다고. 아무 소용 없어요. 거의 랜덤 뽑기로 내 가차 뽑기야. 드르륵 이렇게. 선생들이 이번에 개정된 거 문제집에서 그 문제은행 뱅크에서 내요. 자기네들이 그냥 골라서 아무거나 내는 거야. 이게 단원이 너무 섞여 있어서 그 문제 분석이 의미가 없어요. 웬만하게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집을 분석해보는 게 그게 의미가 없다고. 그냥 모든 문제집 다 풀릴 수 있는 수준으로 지식의 디테일을 잡는 게 중요한데, 이게 그래서 3월달부터 저희가 암기를 시키고 아니면 겨울방학부터 다 써가면서 암기를 시켰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겨울방학 특강부터 들었던 애들은 중간고사 범위를 지금 최소 3번 이상을 들은 거란 말이야. 그것도 써가면서. 근데 그렇게 한 애들하고 지금 막 들어와가지고 2달 해봤는데 안 돼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날 뭐가 쉬웠는지 신내림을 받았는지 애가 갑자기 막 52점 63점 이렇게 맞아오는 경우가 생겨요. 이유를 몰라요. 이런 거는 정신적 어떤 불안 증세가 있는 경우가 있어. 그렇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단 말이야. 심리적으로 막 긴장하거나 아니면 멘탈 터지거나 아니면 잠을 못 자서 멍해지거나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미친 짓에는 이유가 없는 거지. 근데 그렇게 나오는데 선행 수업을 하는데 내신도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내신 수업도 하면서 선행을 해야 되는데 애가 어떻게 선행을 다 하냐고 물어봐요. 이게 우리는 음식점처럼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왜 다른 학원은 다 3시간씩 하는데 왜 이 학원은 2시간밖에 수업을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 과목 하라고 2시간은 함축시킨 거라고 몇 번을 설명드려요, 제가. 아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래요. 다른 학원은 클리닉 시간이랑 1시간 첨가하잖아요. 테스트 본다고. 저희는 그 시간을 빼고 간다고. 그래서 2시간으로 돼 있는 거고, 따로 남아서 숙제를 하고 공부를 하는 거는 본인 선택사항이라고.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됐는데 우리 애 좀 따로 좀 잘 좀 봐주세요. 백날 얘기해봤자 우리 학원이라서 그런 거 못 봐준다고. 애한테 얘기하라고. 가서 들러붙으라고. 그러면 해준다고.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쪽팔린 게 중요한 거야 지금. 창피하고 쪽팔린 게 중요해. 애들 절대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20대 애들 보면은 가난한 게 쪽팔려가지고 가난한 걸 숨기려고 인스타에다가 그렇게 잘 사는 척을 해. 그리고 여행을 그렇게 쳐가. 돈 좀 모이면 여행 가고, 여행 갔다 와서 돈 모아서 갚고, 여행 가서 견문 넓혀진다는 분들,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게 견문이 절대 안 넓어져요. 호강하고 왔는데 무슨 견문이 넓어져. 해외에서 학교 다니는 애들이 호강하거든요. 그럼 해외에서 학교 다니면 국내에 와서 적응을 못해. 우리나라는
경쟁 체제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육이 더럽게 나쁘대. 애들이 막 정신병 걸리고. 그러니까 꿀 빨다 왔는데 여기 오면은 쓴 거 먹으라 그러면 몸에 좋다 해도 애들이 안 먹지. 뼈부터 한국인인데 걔네들은. 근데 자기네들 외국인인지 알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 다시 외국으로 가요. 결국엔. 어쩔 수가 없어.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학부모님들한테도 계속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애들이 공부를 하는데 선행은 선행이고 내신은 내신이야. 우리는 그게 분리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행 수업을 끌고 가야 되는 거잖아. 우리한테 전화해가지고 3시간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분들도 계셔. 그리고 이제 초딩맘 아니면 중딩맘 일부 어디서 과외만 해보신 분들 아니면 소규모 학원이라고 우리 학원 알고 계셔가지고 이제 오셔가지고 학원하고 교습소하고 달라요. 5명 모아오면 밥 만들어주시나요? 그래서 제가 50명을 모아오시면 좀 생각 좀 해보겠네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5명 모았는데 무슨 반을 만들어줘. 있는 반에 들어오는 거지. 학원에서 뭐 그런 게 어딨어. 제가 이제 상담을 해서 학부모님들이 이런 문의를 하신 분들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애가 내신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선행까지 이거 다 얹어야 되느냐 이런 문의를 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답이 없는 게 뭐냐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걔가 바라는 대로 가려면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그걸 견뎌야 되고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선행 수업 같은 경우는 숙제 체크는 잘 안 하고 뭐라 안 그러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고 대신에 써오는 숙제도 잘 안 내줘요. 근데 내신반 같은 경우는 다 써오는 숙제를 내주고 지각하면 혼내고 막 이러고 앉아있다고요. 어쩔 수가 없다니까. 어머님 자녀들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끈기도 없고 조금만 힘들면 이게 조금만 거치장스러우면 이것 때문에 내가 방해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본인이 즐겁거나 빠져있거나 중독돼 있는 건 방해된다고 절대 생각을 안 하거든요. 핸드폰 쳐보고 누워있고 맨날 뭐 쉬어야 되고 어디 놀러가고 친구들 만나고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그 선행 수업 자체가 무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고등학교 정도 됐을 때는 주변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도 느끼지 않아요? 와서 좀 매달리고 물어보고 막 이래야 되고 그런 것도 안 해. 막 그러고 지네들이 막 부자인 척하고 놀아내고 공부 좀 하는 척하고 똑같잖아. 지금도 성인이 돼도 주변한테 원래 맞춰야 되는 거지 주변에 자기한테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20대나 10대 애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본인이 특별해야 된다는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힘들고 불편해지는 거야. 저는 항상 제가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되게 자신감 있게 말하지만 저는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해서만 자신 있게 말을 해요. 그것도 제가 확신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대신에 이건 내 경험이라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확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야. 아무리 제가 보잘것 없어도 그 경험이라는 걸 무시를 못 하거든. 경험이 다수결보다 훨씬 더 대단한 거예요. 다수가 원하고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해도 경험적으로 그게 틀리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원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는 선행했다 내신했다 프로그램을 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선행했다 내신했다 선행했다 내신했다 하는 사이에 애들이 나갔다가 뭐 중간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고 나면 이 프로그램을 못 쓰는 프로그램이 돼버려요. 왜냐면 선행했다 내신했다 선행했다 내신 처음부터 하려고 그래. 자꾸 뒤늦게 왔는데도 난 첫 차여야 돼요. 뒤늦게 왔어. 되게 늦게 왔는데 나 이거 처음 타는 거여야 돼요. 내가 제일 빠여야 돼요. 막 이러고 앉아있어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아이가 지금 현재 늦게 탔으면 늦게 탄 거에 맞춰서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는 거고 늦게 따라가는데 못 알아들어. 그럼 반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백날 설명을 해줘봤자 애들이 와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을 계속 잃는 거야. 여지껏 이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선행 수업을 듣다 보면은 내신도 밀리는데 방해받는다. 방해받는 게 아니지. 지가 중독돼 있는 것만 내려놓고 그 특별해야 된다는 거. 난 여지껏 잘 알아듣는 아이 이런 거 내려놓고 못 알아들으니까 더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돈을 조금 벌더라도 돈을 나가서 열심히 벌어야 되잖아요. 똑같이 나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 이과 가고 싶다며. 저한테 와서 또 어떤 새끼들은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제가 괴로워가면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도 괴로웠는데 나는 갔어. 괴로워하면서 울면서. 그럼 가지 마. 왜 나한테 물어봐 그걸? 맥도날드 와가지고 목마른데 물을 파는 거야? 뭐 이런데. 그러면 음료수도 사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럼 음료수 살 돈이 없어. 그럼 나가서 돈 벌어야 되잖아. 너 공부를 지금 안 해놓으면 나중에 음료수 살 돈 없는 거랑 똑같다고.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할 때 되면 하겠지가 이제 안 먹힌다고. 왜냐면 옛날 아버님 어머님 세대랑 요즘 세대랑 베이스가 달라요. 강제로 했던 것들에 달라요. 자기 제어의 능력이 달라. 그러니까 자꾸 자기네들이 특별한 짓도 알아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이 과목이 나랑 안 맞고 이 과목은 내가 안 해도 되는 게 아닐까
이해가라는, 그리고 지금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면 선생님이 설명 못해서 내가 이해가 안 가는 이렇게 가는데 그냥 네 대가리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솔직하게. 그리고 네가 기본기가 너무 없어서 그런 거고. 저 중학교 때 A 나왔는데 그러니까 중학교 때 A도 기본기가 많이 없는 상태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교학점제에 왔고 이과를 왔잖아요. 그러면 예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습을 하는데 이해가 안 가면 지가 한 번 더 써보고 암기하고 이래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면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은 없고 그럴 여유도 없고 그럴 생각이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은 안 하면 되죠. 근데 안 하면 이과를 못 가고 자기 원하는 과를 못 가고 그럼 해야 되죠. 이거는 이제 상의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논리들이 판치고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본인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을 선택해놓고 본인이 해야 되는데 본인이 조금 해보고 좀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고 싶으니까 자꾸 징징대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왜 해야 되느냐 거꾸로 쳐물어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야. 아이를 설득하면서 너무 힘든데 그러고 나서 애한테 원망받을까봐 또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어머님들 애랑 멀어지고 애랑 원망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이 새끼들은요 효자 효년이라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어떤 식으로 해줘도요 다 원망을 쳐요. 다 남 탓을 하고. 어머님들이 요즘에 사회가 얘네들을 너무 잘 키우고 있어가지고 다 남 탓이에요 얘네들은.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진짜 기겁을 하고 몇 번씩 역겨움을 느끼고 있어요 애들한테. 제가 대놓고 얘기해요. 넌 역겹다고 그냥. 애들한테 말을 너무 심하게 하신다 그러는데 어머니 애가 부모 욕을 해요. 여기 와서 어떤 애들은. 지금은 그만뒀지만 걔네들 다 성인 됐을 거야. 어떤 새끼는 여자인데 지 부모한테 어차피 자기한테 물려줄 돈 미리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 그거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걸 해본대. 난 그때 이후로 걔가 사람으로 안 보였거든요. 왜 그런 반려견을 낳아놨어? 난 이해를 못해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부모님한테 못해줬어. 못해줬다고. 내가 차마 부모님들 자기가 만들어놓은 피조물에 대해서 얘네들에 대해서 실망할까봐 제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행 수업을 해야 되는 거는 본인이 선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내신도 내신이고 선행도 선행이에요. 해야 되는 거 천지예요. 근데 그 시간에 울고 가만히 앉아있다고, 아니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나보고 설득해달라 그랬다고 해서 내가 니네들을 왜 설득해? 이미 다 아는 내용 아니야? 뭐하러 그런 비효율적인 일을 시켜? 안 할 거면 꺼지고 할 거면 이악 물고 견디라고. 네 열등감을. 저도 견뎠어요. 이게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딱 맞고 잘 될 것 같은 것만 하는 니네 세대가 결국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야. 그래서 도태되고 앉아있는 거라고. 인공지능에 지가 하고 싶은 거 조금만 해서 잘 되는 거 찾고 앉아있으니까 죄다 쉬운 것만 하니까 쉬운 인간이 되지. 너가 지금 괴로운 거는요 그 자기 자신이 이기고 선행도 하고 내신도 하고 이 무거운 무게감을 견디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선행할 때 고민할 시간에 네 고민의 본질이 본인이 하기 싫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 아닌가 추저분하게. 그걸 한번 판단해 보세요. 네가 그만큼 모자라니까 그래서 그걸 시키는 거예요. 너 1등 하라고 1등급 맞으라고 물리화학 선행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쉽게 살아올수록 인생이 과중한데 인생은 원래 과중하거든요.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조금 어려워졌는데 이 지렁이를 떠니까 나중에 성인 됐을 때는 얼마나 또 지렁이가 아주 그냥 용이 되겠네. 세상은요 발버둥 쳐야 겨우 이악 물고 진짜 허구적 거리고 앞으로 나와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데가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내보내기 전에 부모님들이 물리, 화학 요거 꼴랑 시키는데도 그렇게 설득을 하고 너네들은 주접을 떨고 해야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용트림을 하고 있으면 너네가 사회를 어떻게 나가냐. 나간다고 해도 정문으로 못 나가 임마. 그러니까 지금 쪽팔려도 더 매달리고 선생님한테 더 붙들고 알려달라고 해요. 나중에 사회 나갈 때 쪽팔리지 말고.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Together forever until the dawn.